보조금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버스 종류 자체가 이게 상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장분사법에 버스 중매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장 도시조에 보조금 관련된 재정 지원 관련된 그거를 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취약하고 사실 버스 중매자라는 것은 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이 기초가 없습니다. 그 재정 지원 방식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제 민영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굳이 얘기하면 법률을 근거하지 않고 이 사인 간의 계약이 스톡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울시에서도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시작하니까 저희가 신흥감 청구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버스 중공제 보조금은 버스 회사 경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한 점을 비추어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한국별 표준금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등등해서 별도로 이윤을 복귀 책정해도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원금이 되는 순간에 공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이걸 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는데 표준 운송을 정했는데 우리가 표준 운송을 정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진주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의 근거고 모자라면 다른 쪽에서 갖다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보조금이라면 인건비, 정비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미 진주시에서는 운전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다른 부분에서 갖다 전용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도 이거를 보조금이라고 사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주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는 이게 얘네들도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하면 다른데 누구들이 다른 이윤을 적게 쓰든지 아니면 다른 정비비를 나가든지 정비비를 덜 쓰든지 해서 전용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걸 드리고요. 그래서 버스 중문제 문제점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시는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버스 중공제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거죠. 버스 중공제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상위법에서 정부가 노선 조정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기능이 제대로 버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버스 중공제라는 외국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우회를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우회를 하면 그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개편 이후에 어쨌든 버스 중공제도 보니까 노선을 다 반납을 받고 주시가 노선 개편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선 개편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죠. 자료를 보니까 굴곡도 오히려 더 넓어졌고 오히려 이용 불편함도 수입이 감소했고 그래서 더 이 수요가 떨어졌더라고요. 보통 중공제 도입하면 버스 보조금이 두세 배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운송과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런 재정 부담을 더 확대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버스 중공제를 할 때 서울시에도 BRT를 하고 중앙 차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금 수입이 늘어나고 요금 수입이 늘어나야지만 어차피 표준 운송과 이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재정 보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버스 중공제가 성공하려면 노선 체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통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이 뛰기 때문에 표준 운송은 뛰기 때문에 요금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표준 운송은 제가 근데 표준 운송만 뛰는지 안 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시는. 근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노선 체계 개편했는데 노선 체계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는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덜 늘어나고 또 삼성교통대로 표준 운송가가 제대로 안 올라가니까 인건비에 압박이 심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스 중공제 형태를 통한 노선 체계 개편을 하는데 시, 이용자,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진주시만의 사실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버스 중공제는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아주 정교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법 체계 자체가 버스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도 굉장히 미숙하는 거죠. 그런 제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 되니까 조금 효과를 보는데 나머지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이런 데는 거의 엉망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뭐이 버스 준공제 제가 뭐 공부하는 얘기는 안 해봤지만 버스 준공제 좀 약간 눈에 보이는 좀 전망을 가지고 심각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버스 준공제의 장점을 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민단체 입장에서 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좀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외 사례 관련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 체계 관련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와 시민단체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해외 선진 같은 경우에는 공유된 이용자는 정부가 노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추적을 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아까 얘기했던 런던 교통국이라는 곳은 이 교통을 책임지는 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버스 노선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정교한 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관련된 주요한 변경사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를 많이 합니다. 이해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정부이기 때문에 사내 자치구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런던 트래블 워치라고 이런 시민단체하고도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 트래블 워치 같은 경우에는 런던 광역시 교통이용자를 위한 교통이용자 방식이 귀군데요. 그러니까 런던 의회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러니까 런던 교통국이 운영하는 사업권을 허가한 서비스를 민간 버스 서비스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민간 런던 트래블 워치라는 말 그대로 계속 버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노선을 제대로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용자를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이를 모니터하고 민원을 지원하며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런던 교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급 프랑스 모빌리티는 프랑스의 이제 광교통을 책임지는 관청인데요. 1급 프랑스 모빌리티도 노선 협의회를 운영해서 여기서도 지역 이용, 사업자, 여자 대표들이 모여서 노선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노선 협의회를 통해서 이 민원이라든지 운행 시간, 서비스 품질 등등에서 이런 걸 논의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 단체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 대중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협의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목적세 내용인데요. 제가 왜 세금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그 나라의 역사와 이 정치 타협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기 쉽지 않은데 왜 제가 지준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돈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하던 뭐 지하철을 대중교통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대중교통에 대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게 대중교통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는 게 다 경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이 대중교통을 지역적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더 도시화나 동해안을 겪었던 도시들은 애초부터 대중교통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이 많이 했던 거죠. 만약에 이름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도에 대중교통에서 민영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 재정이 많이 투자되니까 민영화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대중교통 공용화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드니까 또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용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많이 돌리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한 건데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중교통으로 얻는 혜택에 대한 세금이 가중 부담금인데 그 대중교통이 운영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이 운행되면 집값이 뛰고 그 근처에 있는 이 건물 가격이 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통이 필요해지니까 그만큼에 대한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뛰면 이 사업자들한테 재산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담당했던 거고, 그리고 급여세라는 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참 생소할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교통세라는 건데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잘 되면 종업원들이 출퇴근을 잘 하잖아요. 출퇴근을 정시에 잘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싼값에 임금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제때 종업자들이 오니까 일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급여세라는 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 기업들의 총 임금의 몇 퍼센트를 급여세로 대중교통 목조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 당시 그 프랑스가 대중교통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 정당들이 합의한 게, 그러면 대중교통이 발전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를 보니까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린 거예요. 별도의 급여세를 통해서. 사실은 프랑스 같은 나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 제호 마련은 상당히 상상의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고 급여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고, 이거는 파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데 이건 징벌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사용을 줄이려면 자동차에 대한 막 부담을 많이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세에 대한 연료세, 소비세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혼자 토요일 아시죠? 영국 그런데 혼자 토요일. 그러니까 그 2000년도에 템 리비스턴이라는 노동당 시장이 있던 건데, 그 사람이 자동차 수요를 또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이제 그 대중교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까 고민했을 때 혼자 토요일을 하자. 그래서 런던에 진입만 하면 8파운드 정도의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수요도 줄이고 그 부분을 대중교통 재원을 넓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일반에게 대한 거. 그러니까 일찍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된 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관련된 정책이 정부가 주도할 수 있고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관련된 재원이 많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나라 교통 관련된 재원이 어디서 나온 아시죠? 교통시설 대표에게 그게 대표적으로 중앙에 쓰는 건데, 그게 자동차 연료세거든요. 연료세에서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이 형태는 뭐 애국하고 비슷한데, 그 연료세를 교통시설 대표를 다 어디했습니까? 절반 이상 도로 까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얼마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단초를 보면, 이 나라 애국 같은 경우에는 연료세를 부과해서 대중교통에 목조세를 쓰죠.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죠. 자동차들에 대한 그 침몰적 부담을 때리고 그 돈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감이 있는 대중교통을 육성을 시켜야지만 대중교통이 발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연료세를 받아서 자동차를 더 이용 활성화시키는 도로 까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교통 관련된 그 재원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중앙이나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점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법 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 체계도 상당히 이 대중교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주만의 사실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 자동차 이게 소비자의 문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 문제긴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제일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가능한 왜냐면 이러면 수준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가격이 뛰고 도로가 없어지면 자동차 판매가 안 되니까 그만큼 그런 로비가 사실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건 사실 다 아시는 문제가 그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회사의 로비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뭐쭉 그 얘기가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인 이상의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임금에서 지역마다 불합률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파리 핵심 지역으로 이제 그 밀도에 따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그 파리 대중교통공사라고 파리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공사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교통비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리는데 그 기업들이 낸 그 교통세를 내는 기업들의 고용된 노동자들은 다시 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요금을 많이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책임인 거죠.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서 이익 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책임인 거죠, 운영 책임. 그리고 이거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지역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당이나 그 보수당이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하나의 정치 합의 체제인 거죠. 또 우리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 또 활성화시키게 될지 그게 방향이 정해지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중교통 이용의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책임입니다. 뉴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뉴욕도 그 교통세처럼 노동자들한테 교통세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아까 런던 교통국 얘기인데, 그래서 그 혼전 토론회를 통해서 10년 동안 보니까 교통량이 10% 감소하고 10% 감소했고 자동차 사용도 억제하면서 대중교통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세금 발전한 거죠. 근데 사실 혼전 토론회가 만들어질 때 자동차 회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캣 이벤스 그 시장이 그걸 이제 억제하면서 갔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혼전 통일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 영역이죠. 사실은 이게 뭐 정치 만능주의일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도 사실 정치 영역입니다. 왜 런던 같은 경우에는 혼전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냐? 결국 그 시장이 그 정치적으로 같이 발전시킨 거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전 통일을 통해서 그 수혜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비용이 저감되는 그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문제예요. 런던 교통국은 화물 차량의 그 배기가스도 감소시키는 저배출 지역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2017년도는 이제 최근에 노동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복수제를 복수제. 그러니까 그 오염이 심한 차량이 들어오면 10%의 복수제 물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면적으로 보면 보수당 쪽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안 하다가 노동대 식구 하면 다시 노동시장이 지금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독수제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 5월달에 버스 근무를 했었는데 버스 노조 파업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낮기는 하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4분의 1, 3분의 2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 일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중교통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그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그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칫하면 노동자하고 이용자하고 싸움 붙이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요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서로 이게 주체들끼리 부담을 붙이는 거고 정부의 책임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서 사실은 버스 요금이 정말 그런 따져봐야 되는데,
영국 런던 버스 1회권은 1.5파운드, 2,300원인데 버스와 트램의 저직권은 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그 영국이 33%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 런던 버스는 이용자에다 40%가 무료로 탑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득이 없는 인구나 노인 계층에는 대중교통 이전 높게 계층들은 할인을 해주죠. 왜냐면 이 계층들은 자동차를 탈 가능성이 아주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소외 계층들한테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요. 심지어 영국 런던에서는 버스 지하철에 그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로 탑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50% 할인도 해줘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가격제 같은 경우에 교통세를 납부하는 기업에는 50% 할인해주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 나비고라고 우리 같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파리는 하도 넓어서 1조에서 5조까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비례제죠. 이 이용 거리가 넓어지면 그만큼 비례를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거리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70유로만 내면 1조에서 5조까지 무한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거의 한 1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할수 있는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할인을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저소득층들에게는 10%의 연대카드 제도라는 게 있는데 1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실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에 무려 80%를 할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캡티드 마일이라고 대중교통 외에 다른 대체 수준이 없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계급, 계층, 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회권만 비교해 보면 좀 높죠. 그런데 이 나라는 1회권의 개념이 없는 거죠. 다양한 정기권 할인도 있고 계층별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 수준이 얼마인지는 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 요금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다 1회권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인이 없잖아요. 다. 정기권 할인도 없고 계층 할인도 많이 부족하죠. 거의 없죠. 지하철 60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교통연구원 이런 자료를 보면 뭐 1회권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다 항상 뭘 표시해놓으면 이거는 참조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칫 용책이 안 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그런 것들 어떻게 인류를 다 계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물가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국토부가 참 용기 있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식이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까 개정도 그렇지만 요금 관련된 정보 인식도 사실은 아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선교통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예 돈을 안 받고 100개 지금 점점 이 표를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00개 정도 나라까지 갔고요. 에스토니아가 탈리는 도시가 제일 유명한데 이 나라는 2018년도 아예 이제 대부분의 무선교통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런 나라는 재원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심하면 뭐 바로 그냥 무료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거는 좀 약간은 수차이긴 하지만 파리 시장이 2020년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중교통 예산에서 70%를 그 정부 재정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80%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 30%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게 한 28유로고 한 우리나라로 한 3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파리가 한 12조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8조 정도를 정부 재정으로 다 아까 교통세라든지 정부 재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요금은 3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대중교통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차량의 문제긴 한데요. 뭐 그 나라도 돈이 무한정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는 대중교통의 사대 편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도로 건설의 유지 비용의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건작 비용, 대기 오염 비용, 사후 비용, 외부 효과가 많이 발생하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하지만 대중교통은 전체 인구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고 있고 이 영역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건작 비용, 대기 오염 비용, 사후 비용을 절감하고 다각하면서 보너스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외국 연구를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비용,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인데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편의는 적고 하지만 그 대중교통은 이 눈에 보이는 비용도 많지만 눈에 안 보이는 비용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편의를 생각하면 대중교통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사회적 편익이 얼마큼 되는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옛날 장수원의 연구 사람이 철도가 과연 철도 맨날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철도의 사회적 편익이 얼마만큼 얘기했을 때 한 21배, 그러니까 경영 그 매출의 21배에 이른다고 얘기했고요. 한종학이라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다니시는 분이 이 사람도 알렸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교통은 통행당 1,200원 정도의 사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교통의 사적 편익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세를 두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버스 재정 투입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버스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재정 지원 비율이 한 12%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높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투입 기준은 높지 않고 수익자보다 높이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상의 시장점을 정리를 하면 대중교통의 사적 편의를 적극적으로 교통적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하철, 제주는 지하철이 없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하철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방망 경영,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 적자가 아니라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설 말고는 운영비에 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교통적인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세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지원도 받고 그리고 도로 건설통도 받고 돈 나오는 구멍들을 다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국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 시민이나 시민단체와 대중교통 정책 추진관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페르시를 두고 있고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 투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고 이동권 확대와 불공정 완화를 위해서 완화를 지향하는 교육 할인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또 목적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요금 할인하기는 그만큼 요금 수입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재정 요금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또 다양한 목적세를 계속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을 다양한 사회적 체계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권 확대라든지 이동권 복지 그리고 불평등 완화 실업자들한테나 교통약자들한테 지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교통을 사회정책과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통을 사회정책과 결합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다 많이 들리니까 그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세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끊어져 있죠. 그냥 타는 사람들이 돈 내시고 이렇게 그리고 재정을 걷어서 꼴통한테 도로한테 쓰고 있는. 그리고 자동차 수요 관리를 통해서 대중교통 제어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때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정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 내용에 보면
지방 정부를 넘어서서 통합을 행정하는 대중교통체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행정 체계에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광역화되고 출퇴근 거리라는 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도 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서는 방향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끼리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과제는 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아까 도로 인프라 건설 중심의 교통체계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이제 그 도로 다른 데 쓰일 때 문제가 있는 거고 버스 노선 소유권이라든지 이 대중교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들의 잔재 평가를 해야 되고 정부의 공공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이용시민 노동자가 실적 참여하는 대중교통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각 지역마다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라든지 뭐 위원회가 많긴 하지만 그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지방정부의 통합적인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처럼 보장되는 이 이동권이 하나의 헌법처럼 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 교통기본법을 제정해서 헌법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사실 내용이 다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셉이 좀 애매해서 중국에 좀 얘기했다가 우리나라 버스 정책 문제 좀 얘기했다가 그리고 해외 대중교통 사례 좀 얘기했다가 해서 조금 약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주의 버스 문제는 진짜 진주만 하나의 버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 정책 조금 좁히면 버스 정책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주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도입했던 버스 종공제라는 것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나마 버스 종공제라는 게 문제는 많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나름 하나의 우회로이긴 해요. 중앙법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이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딜할 때 좀 잘 하든지 아니면 목표적인 소원가를 잘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를 잘 얘기를 하든지 우선 체계를 잘 개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버스 정책이나 대중교통 정책 잘 안 해하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전무하거든요. 단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중원제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그만큼 공무원들은 제대로 배치 안 돼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1년에 2년에 바뀌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싫어해요. 일이 많거든요.